이야기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채널이 성장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28년을 함께한 아내가 노후를 위해 10년 넘게 모은 돈 8,500만 원을 다른 남자에게 보냈다면 매주 금요일마다 짐을 싸는 아내를 보며 어디 가요? 물으면 친구 만나요 라고 답하는 아내를 당신은 믿으시겠습니까? 59세 서진우는 믿지 않았습니다. 대신 기록했습니다. 카드 명세서 하나, 통장 거래 내역 한 장, 수첩에 적힌 이름 하나, 감정 대신 증거를, 분노 대신 침묵을 선택한 한 남자의 이야기.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누군가의 실제 인생이었고 어쩌면 누군가의 내일이 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노란 봉투, 지금 시작합니다. 서진우는 오전 6시 30분에 눈을 뜹니다. 알람 소리보다 먼저요. 30년 넘게 그랬어요. 몸이 기억하는 시간이라는 게 있죠. 이불을 걷고 일어나면서 옆을 봅니다. 아내 이선영은 아직 자고 있어요. 등을 돌린 채로요. 언제부턴가 그녀는 항상 그의 반대편을 보고 잠들었습니다. 진우는 소리 없이 화장실로 갑니다. 세면대 앞에 선 남자의 얼굴은 59세 치고는 단정한 편이에요. 짧게 깎은 머리, 여전히 곧은 어깨, 공기업 관리직 30년이 새긴 자세죠. 하지만 눈가의 주름은 갈수록 깊어집니다. 거울 속 남자는 피곤해 보여요. 면도를 하는 동안 창밖이 밝아집니다. 11월 초의 아침 공기는 차갑고 맑아요. 거실로 나오니 시계가 6시 50분을 가리킵니다. 그는 정확히 이 시간에 커피를 내려요. 원두 향이 퍼지고 냄비에 물이 끓습니다. 토스트 2장, 계란 프라이 하나, 샐러드 조금. 30년간 거의 같은 아침이었죠. 식탁에 앉아 신문을 펼칩니다. 은퇴 기사가 눈에 들어와요. 베이비붐 세대의 제2의 인생. 그는 기사를 읽다가 접습니다. 제2의 인생이라는 말이 낯설어요. 첫 번째 인생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는데요. 7시 30분 선영이 방에서 나옵니다. 일어났어요? 진우가 묻자 선영은 고개만 끄덕입니다. 대답 대신이죠. 그녀는 냉장고에서 우유를 꺼내 컵에 따르고 식탁 반대편에 앉아요. 둘 사이의 거리는 약 1m 20cm. 작은 식탁이지만 그 거리는 점점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일정 있어요? 진우의 질문에 선영은 우유를 한 모금 마신 뒤 대답해요. 친구 만나기로 했어요. 점심때? 응.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저녁은요? 모르겠어요. 늦으면 연락할게요. 대화는 거기서 끝납니다. 더 물을 말이 떠오르지 않아요. 아니, 물어봐야 할 말들은 많은데 입 밖으로 나오지 않죠. 진우는 신문을 다시 펼칩니다. 선영은 휴대폰을 봅니다. 화면 속에서 뭔가 빛나는 것 같아요. 그녀의 입가에 미세한 미소가 번집니다. 진우는 그 표정을 봅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아내가 자신을 보며 웃지 않게 된 게요. 대신 휴대폰을 볼 때는 웃어요. 누군가와 문자를 주고받을 때도요. 그는 모른 척합니다. 의심하고 싶지 않으니까요. 8시 10분 진우는 출근 준비를 마칩니다. 회색 정장, 남색 넥타이, 검은 구두. 거울 앞에서 옷매무새를 정리하는데 선영이 다가옵니다. 다녀오세요. 기계적인 인사예요. 진우는 고개를 끄덕이고 현관문을 엽니다. 뒤돌아볼 때 선영은 이미 방으로 돌아간 뒤죠. 차에 시동을 걸고 출발합니다. 집에서 회사까지는 30분 거리예요. 익숙한 길이죠. 신호등, 육교, 편의점, 학교. 매일 지나치는 풍경들이 창밖으로 흐릅니다. 어제와 같고
내일도 같을 거예요. 회사에 도착하니 8시 50분입니다. 그는 항상 정시보다 10분 일찍 도착해요. 1분이라도 늦는 걸 견디지 못하는 성격이죠. 사무실 책상 앞에 앉아 컴퓨터를 켭니다. 메일함에는 읽지 않은 메일이 16개 쌓여 있어요. 진우는 일에 몰두합니다. 서류 검토, 회의 준비, 보고서 작성. 그가 맡은 업무는 시설관리 부서의 총괄이에요. 건물의 안전, 설비의 점검, 예산의 집행. 눈에 띄지 않지만 반드시 필요한 일이죠. 그는 이 일을 성실하게 해왔습니다. 30년 동안요. 점심시간이 되자 동료들이 식당으로 향합니다. 진우도 따라가지만 혼자 구석자리에 앉아요. 일부러 떨어진 건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죠. 그는 말이 많지 않으니까요. 진우 씨, 내년이면 은퇴죠? 옆 테이블의 후배가 묻습니다. 진우는 국을 한 숟갈 뜨고 대답해요. 그렇습니다. 계획 세우셨어요? 뭐 하실 건지요? 글쎄요. 아직은요. 요즘 다들 창업하던데요. 카페나 식당 같은 거요. 진우는 고개만 끄덕입니다. 더 이상 말을 이어가고 싶지 않아요. 후배는 눈치를 채고 자기 자리로 돌아갑니다. 은퇴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맴돕니다. 내년 2월이면 정년이에요. 그 후엔 뭘 하며 살아야 할까요? 계획은 없어요. 아내와 함께 여행이라도 가볼까 생각했지만 요즘 선영은 혼자 나가는 걸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오후 3시 휴대폰이 울립니다. 선영에게서 온 문자예요. 저녁 늦을 것 같아요. 먼저 드세요. 짧은 문장이죠. 설명도 없고 미안하다는 말도 없어요. 진우는 답장을 보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뿐이에요. 더 쓸 말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자 진우는 정확히 6시에 사무실을 나섭니다. 주차장으로 향하는 길에 동료 몇 명이 웃으며 지나갑니다. 그들은 저녁 약속이 있는 것 같아요. 진우는 혼자 차에 탑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출근길보다 어둡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하나씩 켜지고 상점들의 간판이 밝아져요. 차 안은 조용합니다. 라디오도 켜지 않아요. 그냥 엔진 소리만 들리죠. 6시 40분 집에 도착합니다.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12층 1203호.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집안이 어두워요. 불을 켜지 않았네요. 현관 신발장에 선영의 구두가 없습니다. 거실 불을 켜고 소파에 앉습니다. 텔레비전 리모컨을 집어들지만 켜지 않아요. 그냥 손에 쥐고 있을 뿐이죠. 시계를 봅니다. 7시예요. 선영은 어디에 있을까요? 누구와 함께일까요? 진우는 일어나 냉장고를 엽니다. 반찬이 몇 가지 있어요. 밥을 데워 간단히 저녁을 먹습니다. 혼자 먹는 밥은 맛이 없어요. 씹어도 넘어가지 않는 것 같죠.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합니다. 그릇 3개, 숟가락 하나, 젓가락 한 쌍. 물소리만 들려요. 창밖을 보니 맞은편 아파트에 불이 켜져 있습니다. 저녁을 먹는 가족들이 보여요. 웃으며 대화하는 모습이요. 진우는 창문을 닫습니다. 8시가 되어도 선영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진우는 서재로 들어가 책상에 앉아요. 책장에는 읽지 않은 책들이 꽂혀 있죠. 한때는 역사책을 좋아했어요. 지금은 펼칠 마음이 나지 않습니다. 책상 서랍을 엽니다. 안에 가족 사진이 몇 장 들어 있어요. 아들 민재가 어릴 적 사진, 가족여행 때 찍은 사진. 모두 10년도 더 된 것들이죠. 그때는 선영이 웃고 있었어요. 진우 옆에 서서요. 언제부터였을까요? 그녀가 멀어진 게요. 정확히 집어낼 수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가 아니라 조금씩, 아주 조금씩 벌어진 거니까요.
대화가 줄었고 시선이 엇갈렸고 손을 잡는 일도 없어졌습니다. 그렇게 28년이 흘렀어요. 9시 30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선영이 돌아온 거죠. 진우는 서재문을 열고 나갑니다. 왔어요? 선영은 가방을 소파에 놓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얼굴이 상기되어 있어요. 화장이 조금 지워졌고 머리카락이 약간 흐트러졌죠. 진우는 그 모습을 봅니다. 저녁 먹었어요? 응. 친구들이랑 먹었어요. 어디서요? 질문이 나온 뒤 진우는 후회합니다. 너무 직접적이었어요. 선영의 표정이 굳어지죠. 왜요? 확인하려고요? 아니요. 그냥 물어본 거예요. 시내 식당이에요. 이탈리안 레스토랑. 그래요. 더 묻지 않습니다. 선영은 방으로 들어가고 진우는 거실에 남아요. 텔레비전을 켜지만 무슨 프로그램인지 집중이 안 됩니다. 화면만 멍하니 바라볼 뿐이죠. 10시가 넘어 진우는 침실로 들어갑니다. 선영은 이미 잠자리에 누워 있어요. 등을 돌린 채로요. 진우는 조용히 옆에 눕습니다. 천장을 바라봅니다. 어둠 속에서 숨소리만 들려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확신할 수 없죠. 증거도 없고 물어볼 용기도 없습니다. 그냥 이대로 흘러가기를 바랄 뿐이에요. 착각이길, 기우이길 바라면서요. 진우는 눈을 감습니다. 잠은 오지 않아요. 옆에서 선영의 휴대폰이 진동합니다. 한 번, 두 번. 그녀는 일어나 화면을 확인하고 미소를 짓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 표정이 보여요. 진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모른 척하죠. 그게 편하니까요. 그게 안전하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이 균형은 오래가지 못할 거라는 걸요. 무언가가 깨지기 시작했다는 걸요. 그리고 그 파편들은 이미 발밑에 흩어져 있다는 걸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같은 패턴이 반복됩니다. 선영은 외출이 잦아지고 설명은 모호해지고 귀가는 늦어졌어요. 진우는 묻지 않습니다. 대신 지켜볼 뿐이에요. 어느 저녁 진우는 우편물을 정리하다 카드 명세서를 발견합니다. 선영 명의의 카드예요. 펼쳐보니 낯선 지출들이 눈에 띕니다. 강릉의 호텔, 고급 레스토랑, 와인바. 날짜를 확인하니 모두 최근 2달 사이죠. 진우는 명세서를 다시 접어 봉투에 넣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려요. 가슴이 조여오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는 감정을 드러내는 법을 배우지 못했으니까요. 그날 밤 진우는 서재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 새 파일을 만듭니다. 라벨에는 아무것도 쓰지 않아요. 그 안에 카드 명세서를 넣습니다. 첫 번째 기록이죠. 이제 그는 알아요. 의심이 아니라 확인이 필요하다는 걸요. 감정이 아니라 증거가 필요하다는 걸요. 조용한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소리 없이 눈에 띄지 않게요. 하지만 진우는 이미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침묵 속에서요. 카드 명세서를 발견한 다음 날부터 진우의 시선이 달라집니다. 아내를 보는 눈이 예전과 같지 않아요. 의심이라기보다는 관찰에 가깝죠. 그는 여전히 묻지 않습니다. 대신 기억합니다. 11월 둘째 주 목요일 아침이에요. 선영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화장을 합니다. 거울 앞에서 립스틱 색을 고르는 시간이 길어요. 핑크색을 바르다가 지우고 붉은색으로 다시 칠하죠. 진우는 커피를 마시며 그 모습을 봅니다. 오늘도 약속 있어요? 네. 친구 만나요. 어떤 친구요? 선영의 손이 잠깐 멈춥니다. 거울 속에서 진우와 눈이 마주치죠. 대학 동창이에요. 오래된 친구. 이름이 뭔데요?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요?
목소리에 날이 서 있어요. 진우는 신문을 펼치며 대답합니다. 그냥 궁금해서요. 선영은 더 이상 대꾸하지 않습니다. 가방을 챙겨 현관으로 향하죠. 진우는 신문 너머로 그녀의 뒷모습을 봅니다. 검은색 원피스, 낮은 굽의 구두, 어깨에 맨 핸드백. 평소보다 신경 쓴 차림새예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립니다. 진우는 신문을 내려놓고 선영의 방으로 갑니다. 화장대 서랍을 엽니다. 화장품 사이에 작은 수첩이 하나 있어요. 펼쳐보니 일정이 빼곡히 적혀 있죠. 11월 5일 마이너스 경수 오빠 카페 이시 11월 9일 마이너스 저녁 약속 11월 12일 마이너스 강릉 경수라는 이름이 계속 나옵니다. 진우는 수첩을 다시 제자리에 놓아요. 손이 떨리지 않습니다. 감정을 차단하는 법을 배웠으니까요. 출근 후 진우는 일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서류를 보다가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회의 중에도 내용이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점심시간에 혼자 사무실에 남습니다. 컴퓨터를 켜고 인터넷 뱅킹에 접속해요. 선영 명의의 계좌를 확인합니다. 공동 명의라 조회가 가능하죠. 화면에 거래 내역이 나타납니다. 10월 15일 50만 원 출금, 10월 22일 80만 원 출금, 11월 3일 120만 원 출금. 금액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진우는 엑셀 파일을 열어 날짜와 금액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감정 없이 기계적으로요. 숫자들이 화면에 채워집니다. 그날 저녁 진우는 일부러 일찍 퇴근합니다. 6시 전에 집에 도착하죠. 거실 불을 켜지 않고 소파에 앉아 기다려요. 선영이 언제 들어올까요? 7시가 되어도 오지 않습니다. 8시, 9시. 시간이 흐르지만 현관문은 열리지 않아요. 진우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냥 어둠 속에 앉아 있을 뿐이죠. 10시 15분 문이 열립니다. 선영이 들어서다가 깜짝 놀라요. 불 꺼진 거실에 진우가 앉아 있으니까요. 왜 불도 안 켜고 있어요? 진우는 조명 스위치를 켭니다. 밝아진 빛 아래 선영의 얼굴이 드러나죠. 뺨이 붉고 눈이 조금 충혈되어 있어요. 술을 마신 것 같습니다. 어디 갔다 와요? 말했잖아요. 친구 만났다고요. 10시까지요? 선영의 표정이 굳습니다. 왜 이래요? 감시하는 거예요? 감시가 아니에요. 걱정되어서 묻는 거죠. 걱정은 무슨 30년 동안 한 번도 이렇게 묻지 않았으면서요. 말에 가시가 돋쳐 있어요. 진우는 침착하게 대답합니다. 그동안은 이렇게 늦은 적이 없었으니까요. 이제 늦으면 안 돼요? 내가 언제까지 당신 시간표에 맞춰 살아야 하는데요?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진우는 일어나 선영을 마주 봅니다. 그게 아니라 요즘 너무 자주 나가니까 걱정되는 거예요. 뭐가 걱정돼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잘못했다고 말한 적 없어요. 그럼 뭐예요? 왜 추궁하는 거예요? 진우는 한숨을 쉽니다. 이렇게 싸우고 싶지 않았어요. 다만 확인하고 싶었을 뿐이죠. 하지만 말은 계속 엇갈립니다. 추궁이 아니에요. 부부니까 묻는 거잖아요. 부부라고요? 선영이 비웃듯 웃습니다. 우리가 부부 같았어요? 언제 한 번이라도 진짜 부부처럼 살았나요? 무슨 소리예요? 맨날 조용히 있고 말도 없고 감정도 없고 당신 옆에 있으면 나도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아요. 말이 가슴을 찌릅니다. 진우는 대답하지 못해요. 선영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습니다. 쿵 하는 소리가 거실에 울려요. 진우는 소파에 주저앉습니다. 머리가 복잡해요. 아내의 말이 틀린 건 아니니까요. 그는 정말 말이 없었죠.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게 버티는 방법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것이 잘못이었을까요? 묵묵히 일하고 가족을 책임지고 성실하게 산 게 잘못이었을까요? 잠이 오지 않습니다. 진우는 서재로 들어가 책상 앞에 앉아요. 서랍에서 파일을 꺼냅니다. 카드 명세서, 통장 거래 내역. 그 옆에 새 종이를 펼치고 메모를 시작하죠. 경수 마이너스 누구인가? 강릉 마이너스 언제, 누구와? 금액 증가 마이너스 이유는? 질문들이 나열됩니다. 진우는 차분히 적어 내려가요. 감정을 배제하고 사실만을 정리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익숙해요. 30년간 일하며 배운 방식이죠. 다음 날 점심시간, 진우는 회사 근처 카페에서 오세훈을 만납니다. 대학 동기이자 변호사인 친구예요. 둘은 10년 넘게 연락하지 않았지만 진우가 먼저 연락했죠. 세훈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진우를 봅니다. 오랜만이네. 무슨 일이야? 진우는 잠시 망설입니다.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까요? 세훈이 먼저 입을 엽니다. 표정 보니 심각한가 보네. 가족 일이야? 진우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아내 일이에요. 무슨 일인데? 요즘 이상해요. 자주 나가고 늦게 들어오고 설명도 제대로 안 하고요. 세훈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변호사로 일하며 비슷한 사례를 많이 봤을 거예요. 의심되는 거야? 확신은 없어요. 하지만 뭔가 감춰지고 있다는 건 느껴져요. 증거는? 카드 명세서에 낯선 지출들이 있어요. 호텔, 레스토랑, 통장에서도 돈이 계속 빠져나가고요. 세훈은 잠시 생각하다 말합니다. 진우야, 솔직히 말할게. 내가 설명한 상황은 흔한 패턴이야. 물론 확정할 순 없지만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확인이 필요해. 추측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거든. 증거를 모아야 해. 증거요? 사진, 문자, 통화 기록. 정확한 날짜와 장소. 감정적으로 접근하면 안 돼. 냉정하게, 체계적으로 해야 해. 진우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세훈의 말이 맞아요. 감정으로는 안 되죠. 한 가지 더 물어볼게. 돈은 얼마나 빠져나갔어? 지난 2달간 약 300만 원 정도요. 세훈이 눈썹을 치켜 올립니다. 적지 않네. 공동재산이야? 네. 아내 명의 계좌지만 제가 넣은 돈이에요. 그럼 더 조심해야 해. 재산 분쟁까지 갈 수 있으니까. 대화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진우는 무거운 마음으로 차를 몹니다. 세훈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아요. 증거, 체계, 냉정함. 모두 필요한 것들이죠. 그날 저녁부터 진우는 본격적으로 기록을 시작합니다. 선영이 외출할 때마다 시간을 적고 돌아올 때도 기록해요. 말투와 표정, 옷차림까지 메모하죠. 어느 토요일 오후 선영이 외출 준비를 합니다. 진우가 묻습니다. 어디 가요? 친구 만나러요. 언제 와요? 저녁 때쯤요. 하지만 선영은 밤 11시가 넘어서 돌아옵니다. 진우는 기록합니다. 11월 16일 토요일 오후 2시 외출, 오후 11시 10분 귀가. 약속과 9시간 이상 차이. 다음 주 월요일 진우는 점심시간에 은행에 갑니다. 선영명의 통장 거래 내역을 출력하죠. 최근 석 달치예요. 지점 직원이 서류를 건네줍니다. 총 12장이에요. 확인하시겠어요? 괜찮습니다. 진우는 서류를 가방에 넣고 회사로 돌아갑니다. 사무실 책상에 앉아 내역을 펼쳐봐요. 숫자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10월 8일 50만 원 출금, 10월 15일 80만 원 출금, 11월 3일 120만 원 출금, 11월 10일 150만 원 출금. 금액이 계속 커지고 있어요. 진우는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석 달간 총 600만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적지 않은 돈이죠. 그런데 돈이 어디로 갔을까요? 진우는 거래 내역을 자세히 봅니다. 계좌 이체 기록이 있어요. 받는 사람 이름은 최경수. 최경수. 진우는 그 이름을 기억합니다. 선영의 수첩에서 본 경수 오빠가 이 사람일까요? 퇴근 후 진우는 인터넷 검색을 시작합니다. 최경수라는 이름으로 검색하니 수많은 결과가 나와요. 하지만 누가 그 사람인지 알 수 없죠. 며칠 뒤 선영이 또 외출합니다. 오늘은 강릉 가요. 친구들이랑 1박 2일로요. 진우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선영은 가방을 챙겨 나가죠. 문이 닫힌 뒤 진우는 선영의 방으로 갑니다. 화장대 서랍을 열고 수첩을 꺼내요. 메모를 확인합니다. 11월 20일 마이너스 강릉. 경수 오빠. 친구들이 아니에요. 경수라는 사람과 가는 거죠. 진우는 수첩을 사진으로 찍습니다. 증거가 필요하니까요. 그날 밤 진우는 잠들지 못합니다. 아내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누구와 함께일까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상상하고 싶지 않지만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아요. 가슴이 조여듭니다. 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아요. 진우는 눈물 흘리는 법도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다음 날 저녁 선영이 돌아옵니다. 얼굴이 밝아요. 여행이 즐거웠나 봐요. 진우는 묻지 않습니다. 대신 관찰하죠. 선영은 가방을 풀며 말합니다. 경치가 정말 좋더라고요. 날씨도 완벽했고요. 그래요. 좋았겠네요. 사진 찍은 거 보여줄까요? 괜찮아요. 진우의 무덤덤한 반응에 선영의 미소가 사라집니다. 그녀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죠. 진우는 거실에 혼자 남습니다. 텔레비전을 켜지만 화면이 보이지 않아요. 머릿속은 온통 의문뿐이죠. 왜? 언제부터? 어떻게? 그날 밤 진우는 서재에서 파일을 정리합니다. 카드 명세서, 통장 내역, 수첩 사진, 외출 기록. 모든 게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어요. 진우는 책상에 턱을 괴고 창밖을 봅니다. 밤하늘에 별이 없어요. 구름이 잔뜩 낀 캄캄한 밤이죠. 결정해야 합니다. 이대로 모른 척할 건가요? 아니면 진실을 확인할 건가요? 모른 척하면 편할 거예요. 하지만 속는 건 자신이죠. 확인하면 고통스러울 거예요. 하지만 적어도 진실은 알게 되죠. 진우는 파일을 닫고 서랍에 넣습니다. 결심이 섰어요. 더 이상 피할 수 없습니다. 진실을 마주해야 해요. 다음 날 아침 진우는 세훈에게 전화합니다. 저예요. 부탁이 있어요. 말해봐. 조사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전문가가 필요해요. 세훈은 잠시 침묵하다 대답합니다. 알겠어. 아는 사람 소개해 줄게. 그쪽 일 전문으로 하는 조사원이야. 고마워요. 진우야, 각오해야 해. 진실을 알게 되면 돌아갈 수 없어. 알아요. 그래도 알아야겠어요. 전화를 끊고 진우는 출근 준비를 합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봐요. 눈가의 주름이 더 깊어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예전과 달라요. 흔들리지 않는 결심이 담겨 있죠. 진우는 넥타이를 매고 현관으로 향합니다. 오늘부터 모든 게 달라질 거예요. 조용히 기록하던 시간은 끝났습니다. 이제는 진실을 마주할 시간이에요. 문을 열고 나서는 순간 진우는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앞만 보며 걸어가죠. 그의 등 뒤로 아침 햇살이 비춥니다. 세훈이 소개한 조사원을 만난 건 월요일 저녁이었습니다. 회사 근처 조용한 커피숍이에요. 진우는 구석자리에 앉아 기다립니다. 정확히 6시 한 남자가 들어섭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여요. 평범한 회색 재킷에 검은 가방을 든 모습이죠. 눈에 띄지 않는 외모예요.
서진우 씨시죠? 남자가 먼저 말을 겁니다. 진우는 고개를 끄덕이고 악수를 나눠요. 김동철이라고 합니다. 오 변호사님께 연락받았어요. 동철은 가방에서 명함을 꺼내 건넵니다. 정보조사 전문 마이너스 김동철이라고 적혀 있죠. 진우는 명함을 받아 주머니에 넣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진우는 준비해온 서류를 꺼냅니다. 카드 명세서, 통장 거래 내역, 수첩 사진. 모두 복사본이에요. 동철은 하나하나 살펴봅니다. 최경수라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아니요. 처음 듣는 이름이에요. 부인과는 어떤 관계일까요? 그걸 알고 싶어요. 동철은 서류를 정리하며 말합니다. 확인하는데 일주일 정도 걸릴 겁니다. 비용은 300만 원이에요. 성금으로 절반 주시고 결과 나오면 나머지 받을게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 물어볼게요. 결과가 나쁘게 나와도 괜찮으세요? 진우는 잠시 멈칫합니다. 나쁜 결과라는 게 뭘까요? 이미 예상하고 있는 그 결과일까요? 괜찮습니다. 진실이 뭐든 알아야겠어요. 좋아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동철은 가방을 챙겨 일어납니다. 진우는 봉투를 건네죠. 안에 150만 원이 들어 있어요. 동철은 세어보지도 않고 가방에 넣습니다. 일주일 뒤 같은 시간에 여기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동철이 나간 뒤 진우는 한동안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커피가 식어가지만 마시지 않아요.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정말 알아야 할까요? 모르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미 시작했죠.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오니 선영은 벌써 잠들어 있어요. 방문이 닫혀 있죠. 진우는 거실에서 혼자 맥주를 마십니다. 평소에는 술을 거의 안 하는데 오늘은 마시고 싶어요. 캔을 따고 한 모금 마십니다. 쓰고 차가워요. 두 번째 모금을 마실 때 목이 메입니다. 눈물은 나오지 않지만 가슴이 답답해요. 결혼한 지 28년입니다. 그동안 뭘 했을까요? 열심히 일했죠. 가족을 먹여 살렸어요. 아들을 대학 보냈고 집도 마련했습니다. 성실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뭐가 잘못된 걸까요? 진우는 맥주캔을 내려놓습니다. 답이 없어요. 생각해봐도 모르겠습니다. 다음 날부터 일주일이 느리게 흐릅니다. 진우는 평소처럼 출근하고 퇴근해요. 선영과는 거의 말을 안 합니다. 아침 인사, 저녁 인사. 그게 전부죠. 선영도 예전처럼 자주 나갑니다. 진우는 더 이상 묻지 않아요. 기록만 할 뿐이죠. 나간 시간, 돌아온 시간. 숫자로 남깁니다. 목요일 밤 진우는 은행 앱을 확인합니다. 공동 명의로 모아둔 적금이 하나 있어요. 노후 자금으로 10년 넘게 부어온 돈이죠. 잔액은 8,500만 원. 그런데 화면이 이상해요. 해지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진우는 눈을 의심합니다. 다시 확인해도 같아요. 해지 신청일은 오늘입니다. 손이 떨립니다. 진우는 전화로 은행에 연락해요. 적금이 해지됐나요? 네, 오늘 오후 2시에 중도 해지되었습니다. 누가 했죠? 공동 명의시라 배우자분께서 신청하셨네요. 돈은 어디로 갔어요? 계좌 이체로 나갔습니다. 어느 계좌로요? 상담원이 잠시 확인하고 대답합니다. 최경수님 계좌로 이체되었습니다. 진우는 전화를 끊습니다. 8,500만 원. 10년 동안 모은 돈이 한순간에 사라졌어요. 그것도 모르는 남자에게로요.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하지만 소리를 지르지 않아요. 대신 주먹을 꽉 쥡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지만 느껴지지 않죠. 거실로 나갑니다. 선영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어요. 평온한 표정이죠.
아무 일 없다는 듯이요. 오늘 은행 갔다 왔어요? 진우의 목소리가 낮게 깔립니다. 선영이 고개를 돌려요. 네. 왜요? 적금 해지했죠? 선영의 얼굴이 굳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죠. 어떻게 알았어요? 은행에서 연락 왔어요. 8,500만 원이 어디로 갔죠? 필요한 데 썼어요. 필요한 데가 어딘데요? 최경수라는 사람한테요? 선영이 벌떡 일어납니다. 내 통장도 확인했어요? 몰래? 공동 명의예요. 확인할 권리 있어요. 권리가 뭐예요? 나한테는 권리가 없나요? 그 돈은 내가 번 거예요. 우리 노후 자금이었어요. 당신 돈이라고요? 그럼 나는 뭐예요? 28년 동안 집안일하고 아이 키운 건 돈이 안 돼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럼 무슨 의미예요? 내가 돈 한 푼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진우는 깊게 숨을 들이쉽니다. 화를 참아야 해요. 싸우려는 게 아니니까요. 최경수가 누구예요? 선영의 입이 다물어집니다. 대답하지 않죠. 대답해 주세요. 누구예요? 옛날에 알던 사람이에요. 옛날이 언제예요? 대학 때요. 그 사람한테 왜 돈을 줘요? 8,500만 원이나요? 선영은 소파에 다시 앉습니다. 고개를 떨구고 말하죠. 사정이 있어요. 도와줘야 했어요. 무슨 사정이요? 사업이 어려워졌대요. 도와달라고 해서요. 진우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대학 동창이라는 사람 사업 때문에 노후 자금을 준다고요? 그 사람이 당신한테 뭔데요? 왜 그렇게까지 해줘야 하는데요? 예전에 나한테 잘해줬어요. 그때 도움을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8,500만 원을 줘요? 선영이 얼굴을 듭니다. 눈에 눈물이 맺혀 있어요. 당신은 몰라요. 그 사람이 나한테 얼마나 소중한지요. 소중하다는 말이 가슴을 찌릅니다. 진우는 한 걸음 물러서요. 나보다 소중해요? 선영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침묵이 답이죠. 진우는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요. 침대에 앉아 머리를 감싸줍니다. 28년. 모두 헛것이었나요? 진우가 쌓아온 모든 게 의미 없었나요? 잠들지 못하고 밤을 새웁니다.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죠. 새벽이 되어서야 눈을 붙여요. 다음 날 아침 진우는 회사에 연차를 냅니다. 몸이 아프다고 했지만 사실은 마음이 아파요. 출근할 힘이 없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 있습니다. 선영은 일찍 나갔어요. 어디 갔는지 말하지 않았죠. 진우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습니다. 오후 3시쯤 아들 민재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아버지, 웬일로 연차예요? 응. 좀 피곤해서. 괜찮으세요? 어디 아프신 거 아니에요? 아니야. 그냥 쉬고 싶어서. 민재는 잠시 망설이다 묻습니다. 아버지, 엄마랑 싸우셨어요? 왜 그렇게 생각해? 엄마가 요즘 이상해요. 전화해도 잘 안 받고 만나자고 해도 바쁘다고 하고요. 진우는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모릅니다. 아들에게 뭘 말할 수 있을까요? 아빠는 괜찮아. 걱정 마. 정말요? 응. 그냥 좀 피곤할 뿐이야. 전화를 끊고 진우는 한숨을 쉽니다. 아들까지 눈치챘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월요일 저녁 약속한 커피숍에서 동철을 다시 만납니다. 그는 진우를 보자마자 말해요. 앉으세요. 결과가 나왔어요. 진우는 자리에 앉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려요. 동철은 가방에서 갈색 봉투를 꺼냅니다. 여기 사진들이에요. 그리고 조사 보고서도 있고요. 봉투를 받아듭니다. 무겁게 느껴져요. 열어볼까요, 말까요? 먼저 설명 들으실래요? 아니면 직접 보시겠어요? 설명해 주세요. 동철은 고개를 끄덕이고 노트를 펼칩니다.
최경수 60세. 부인의 대학 동기이자 첫사랑이었어요. 첫사랑. 그 단어가 귀에 박힙니다. 10년 전 사업 실패로 파산했고 부인과 이혼했습니다. 현재는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지금 하는 일은요? 없어요. 부인 계좌로 들어온 돈으로 생활하는 것 같습니다. 진우는 숨이 막힙니다. 그러니까 선영이 그 남자를 먹여 살리고 있다는 거죠. 둘이 얼마나 자주 만나요? 일주일에 서너 번 정도요. 주로 카페나 식당에서 만나고 가끔 경수 씨 집에 가기도 해요. 강릉은요? 지난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같이 갔습니다. 호텔에 함께 투숙했고요. 동철이 봉투를 가리킵니다. 사진이 다 들어있어요. 호텔 로비, 식당, 바닷가. 얼굴이 선명하게 나왔습니다. 진우는 봉투를 엽니다. 사진이 20장 정도 있어요. 첫 장을 꺼내봅니다. 선영이 한 남자와 걷고 있어요. 바닷가 산책로죠. 둘이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영의 얼굴이 행복해 보여요. 진우와 함께 있을 때는 한 번도 짖지 않던 표정이죠. 두 번째 사진. 호텔 로비에서 체크인하는 모습이에요. 세 번째 사진. 식당에서 마주 앉아 식사하는 장면입니다. 네 번째 사진을 볼 때 손이 떨립니다. 호텔 복도예요. 선영과 경수가 한 방으로 들어가고 있죠. 더 이상 볼 수 없어요. 진우는 사진을 다시 봉투에 넣습니다. 충분해요. 동철은 조용히 기다립니다. 진우가 진정될 때까지요.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이혼 소송과 상간 책임 소송 둘 다 가능해요. 증거가 확실하니까요. 비용은요? 오 변호사님께 맡기시면 될 겁니다. 자세한 건 상담해 보세요. 진우는 나머지 150만 원을 건넵니다. 동철은 받아 챙기고 일어나요. 힘드시겠지만 현명한 결정 내리시길 바랍니다. 동철이 나간 뒤 진우는 한동안 움직이지 못합니다. 봉투를 손에 쥔 채 앉아 있을 뿐이죠. 진실을 알았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멉니다. 운전하면서도 정신이 없어요. 신호등을 지나치고 차선을 벗어나기도 합니다. 겨우 집에 도착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선영이 있습니다. 진우를 보고 인사도 없이 방으로 들어가려 하죠. 잠깐만요. 진우가 부릅니다. 선영이 멈춰서요. 뭐예요? 진우는 봉투를 꺼냅니다. 선영 앞에 놓쳐. 열어봐요. 이게 뭔데요? 열어보면 알아요. 선영은 망설이다 봉투를 엽니다. 사진을 꺼내보죠. 얼굴이 하얗게 변합니다. 이건 변명할 거예요? 선영은 사진을 떨어뜨립니다. 바닥에 흩어지는 사진들. 그 위로 침묵이 내려앉아요. 미안해요. 선영의 입에서 나온 말은 그것뿐입니다. 진우는 웃음이 나와요. 미안하다고요? 그게 전부예요? 언제부터였어요? 석 달 전이요. 왜요? 선영은 고개를 떨굽니다. 몰라요. 그냥 외로웠어요. 나는 옆에 있었잖아요. 당신은 없는 것 같았어요. 집에 있어도 혼자인 것 같았고요. 진우는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할 말이 없어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진우가 묻자 선영이 눈물을 흘립니다.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진우는 방으로 들어갑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아요. 가슴이 텅 빈 것 같습니다. 전화기를 집어듭니다. 세훈의 번호를 누르죠. 저예요. 내일 시간 돼요? 무슨 일이야? 이혼 상담받고 싶어요. 그리고 소송 준비도요. 세훈은 한숨을 쉽니다. 알겠어. 내일 사무실로 와. 전화를 끊고 진우는 창밖을 봅니다. 밤이 깊었어요. 거리의 불빛들이 하나씩 꺼져갑니다. 진우는 결심합니다.
이제 끝내야 해요. 더 이상 이 고통 속에 있을 수 없습니다. 28년의 결혼이 무너지는 순간이지만 어쩌면 이게 새 시작일지도 몰라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습니다. 잠은 오지 않지만 괜찮아요. 이제 계획이 생겼으니까요. 해야 할 일이 보이니까요. 내일부터 모든 게 바뀔 겁니다. 진우는 더 이상 무너지지 않을 거예요. 대신 일어설 거예요. 스스로를 지킬 거예요. 다음 날 오전 10시, 진우는 세운의 법률사무소를 찾습니다. 강남역 근처 빌딩 12층이에요. 깔끔한 대기실에 앉아 기다리죠. 들어오세요. 세운이 문을 열고 맞아줍니다. 사무실은 넓고 밝아요. 책장에 법률 서적들이 빼곡히 꽂혀 있죠. 진우는 책상 앞 의자에 앉습니다. 많이 힘들었겠네. 세운이 먼저 말을 겁니다. 진우는 고개를 끄덕여요. 괜찮아요. 이젠 끝내야죠. 조사 결과 가져왔어? 진우는 가방에서 갈색 봉투를 꺼냅니다. 세우는 사진들을 하나씩 펼쳐봐요. 표정이 굳어지죠. 증거로 충분해. 호텔 투숙 기록도 확보할 수 있겠어? 조사원이 확인했대요. 좋아. 그럼 두 가지 방향으로 갈 수 있어. 이혼 소송과 상간 책임 소송이야. 세우는 노트북을 켜고 설명을 시작합니다. 먼저 이혼 소송이야.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명백한 이혼 사유가 돼. 재산 분할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고, 재산이 얼마나 남았을까요? 집은 공동 명의지? 네. 현재 시세로 6억 정도 될 거예요. 대출은 없고요. 세운이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반반 나누지만 상대방 과실이 크면 유리하게 조정될 수 있어. 내가 6,070% 가져갈 수도 있지. 적금으로 빠져나간 돈은요? 그것도 청구할 수 있어. 부정한 목적으로 유출된 재산이니까. 하지만 최경수가 무자력이면 회수가 어려울 수 있어. 진우는 한숨을 쉽니다. 돈보다 배신감이 더 큽니다. 상간 책임 소송은 뭐예요? 배우자를 유혹한 제3자에게 책임을 묻는 거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지. 보통 5천만 원에서 1억 원 사이야. 최경수한테서 받을 수 있을까요? 세우는 고개를 젓습니다. 솔직히 어려워. 파산한 사람이라면 받아낼 게 없거든. 하지만 법적 책임은 명확히 할 수 있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지. 진우는 창밖을 봅니다. 햇빛이 쏟아지는 거리가 보여요. 사람들은 평범한 하루를 살고 있죠. 진우만 무너진 것 같습니다. 준비하는데 얼마나 걸려요? 서류 작성하고 증거 정리하면 2주 정도. 그 사이 한 가지 해야 할 일이 있어. 뭔데요? 재산 보전이야. 소송 들어가면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릴 수 있거든. 미리 조치를 취해야 해. 어떻게요? 세운이 메모지에 적어줍니다. 집은 그대로 두고 4명의 재산은 아들한테 증여해. 지금 당장. 민재한테요? 그래. 합법적이고 안전해. 나중에 재산 분할 때 분쟁을 줄일 수 있어. 진우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아들에게 미리 물려주는 것도 나쁘지 않죠. 한 가지 더. 이혼 소송 들어가기 전에 아내한테 기회를 줄 거야? 무슨 기회요? 협의 이혼 말이야. 소송보다 빠르고 비용도 적게 들어. 물론 조건은 내가 제시하는 거지. 진우는 생각합니다. 선영에게 마지막 기회를 줘야 할까요? 생각해 볼게요. 시간은 많지 않아. 빨리 결정하는 게 좋아. 사무실을 나와 진우는 회사로 향합니다. 오후 일정이 있어요. 하지만 일에 집중이 안 됩니다. 머릿속은 온통 세운의 말들로 가득하죠. 퇴근 후 집으로 가는 길, 진우는 돌아서 은행으로 갑니다. 자신의 예금을 정리하고 아들 명의로 이체하죠. 3천만 원. 적은 돈은 아니지만 지켜야 할 것들이에요.
집에 도착하니 8시가 넘었어요. 선영은 방에 있습니다. 진우는 거실에 앉아 저녁을 먹지 않고 기다려요. 9시쯤 선영이 나옵니다. 부엌으로 가서 물을 마시죠. 진우는 조용히 말합니다. 이야기 좀 해요. 선영이 멈춰섭니다. 잠시 망설이다 식탁에 앉아요. 둘 사이에 침묵이 흐르죠. 변호사 만났어요. 선영의 얼굴이 굳습니다. 이혼하려고요? 당신 생각은 어때요?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선영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진우는 차분하게 말을 이어가요. 2가지 방법이 있대요. 협의 이혼 아니면 소송. 차이가 뭔데요? 협의 이혼은 서로 합의해서 빨리 끝내는 거고 소송은 법정에서 싸우는 거죠. 선영은 고개를 떨굽니다. 나는 어떻게 되는 건데요? 재산 분할하고 위자료 지급하고 그리고 당신이 준 돈도 청구할 거예요. 8,500만 원요? 네. 선영이 눈물을 흘립니다. 그 돈은 못 돌려받아요. 경수 오빠가 이미 다 썼어요. 그건 내 문제가 아니에요. 당신과 그 사람이 해결할 일이죠. 너무해요. 이렇게까지 할 거예요? 진우는 일어섭니다. 내가 너무한 거예요? 아니면 당신이 너무한 거예요? 대답이 없습니다. 진우는 방으로 들어가죠. 며칠 뒤 세훈에게서 연락이 옵니다. 서류 준비됐어. 언제 접수할까? 잠깐만요. 확인할 게 하나 더 있어요. 뭔데? 이번 주말에 아내가 또 강릉 간대요.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싶어요. 세훈은 잠시 침묵하다 말합니다. 알겠어. 조사원 연락 줄게. 그런데 진우야. 네. 너무 스스로를 괴롭히지 마. 이미 증거는 충분해. 알아요. 그래도 확실히 하고 싶어요. 금요일 아침 선영이 짐을 챙깁니다. 작은 캐리어 하나예요. 진우는 신문을 보는 척하며 지켜봐요. 이번 주말도 강릉 가요? 선영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혼자요? 친구랑 같이요. 거짓말이에요. 하지만 진우는 더 묻지 않습니다. 선영은 현관문을 나서죠. 진우는 동철에게 전화합니다. 지금 출발했어요. 부탁해요. 알겠습니다. 주말 내내 추적하겠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을 진우는 집에서 보냅니다. 텔레비전을 켜지만 보이지 않아요. 책을 펼치지만 읽히지 않죠. 그냥 시간이 흐르기만 기다립니다. 일요일 밤 선영이 돌아옵니다. 얼굴이 밝아요. 여행이 즐거웠나 봐요. 진우는 인사도 하지 않습니다. 월요일 저녁 동철을 다시 만납니다. 그는 새 봉투를 건네요. 이번 건 더 확실해요. 사진을 꺼내봅니다. 강릉역에서 만나는 모습, 차를 타고 가는 장면, 호텔 체크인, 그리고 바닷가를 함께 걷는 뒷모습. 마지막 사진이 결정적이에요. 일요일 아침 호텔방에서 나오는 둘의 모습입니다. 선영의 표정이 행복해 보여요. 호텔 투숙 명단도 확보했어요. 같은 방 번호로 되어 있습니다. 진우는 사진을 다시 봉투에 넣습니다. 이제 충분해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끝낼 거예요. 동철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잘 생각하셨어요. 행운을 빕니다. 그날 밤 진우는 서재에서 모든 서류를 정리합니다. 사진, 통장 거래 내역, 호텔 투숙 기록. 하나하나 파일에 넣어요. 28년의 결혼이 이 얇은 서류들로 정리되는 게 씁쓸합니다. 다음 날 세훈에게 전화합니다. 준비됐어요. 접수해 주세요. 협의 이혼은 안 하는 거야? 네. 소송으로 갈게요. 알겠어. 이번 주 안에 접수하고 다음 주에 송달될 거야. 고마워요. 천천히 해. 내가 이기는 싸움이야. 전화를 끊고 진우는 창밖을 봅니다. 겨울이 가까워지고 있어요.
나뭇잎이 다 떨어진 가지들이 앙상합니다. 하지만 봄은 오겠죠. 언젠가는요. 수요일 오후 진우는 아들 민재를 만납니다. 회사 근처 조용한 식당이에요. 민재는 아버지를 보자마자 묻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갑자기 만나자고 하시고. 진우는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말합니다. 민재야, 아빠가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겠다. 무슨 일인데요? 엄마랑 아빠가 이혼하기로 했어. 민재의 얼굴이 굳습니다. 젓가락을 놓고 아버지를 똑바로 봐요. 갑자기 왜요? 무슨 일 있었어요? 진우는 짧게 설명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말하지 않지만 핵심은 전해요. 민재는 듣다가 고개를 떨굽니다. 엄마가 그럴 리 없어요. 민재야, 아빠가 거짓말하는 것 같아? 민재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아버지의 눈을 보니 진실이 느껴지거든요. 믿을 수가 없어요. 도대체 왜요? 아빠도 모르겠어. 그냥 이렇게 된 거야. 그래도 이혼까지 가야 해요? 대화로 풀 수는 없어요? 진우는 고개를 젓습니다. 이미 늦었어. 돌아갈 수 없는 선을 넘었어. 민재는 한동안 말이 없습니다. 충격이 큰 것 같아요. 진우가 먼저 말을 잇습니다. 아빠는 내가 힘들까봐 걱정이야. 하지만 이건 어른들 문제야. 너는 내 인생 살아야 해. 아버지는 괜찮으세요? 괜찮아. 아빠는 강해. 정말요? 진우는 미소를 지으려 하지만 잘 안 됩니다. 정말이야. 걱정 마. 엄마는 아세요? 이혼하기로 한 거요? 곧 알게 될 거야. 다음 주에 서류가 가. 민재는 한숨을 쉽니다. 집은 어떻게 돼요? 팔아야 할 수도 있어. 아빠는 작은 집으로 이사 갈 거야. 혼자요? 응.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아. 민재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미안해요, 아빠. 제가 일찍 눈치챘어야 했는데. 내 잘못이 아니야. 아무도 잘못한 거 없어. 엄마는 잘못했잖아요. 진우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맞는 말이지만 아들 앞에서 아내를 나쁘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민재야, 한 가지만 약속해줘. 뭔데요? 엄마를 미워하지 마. 엄마도 힘들었을 거야. 민재는 눈물을 닦습니다. 어떻게 미워 안 해요? 아빠한테 이런 짓을 했는데. 그래도 내 엄마야. 그건 변하지 않아. 식사를 마치고 나올 때 민재가 말합니다. 아빠, 제가 도와드릴 거 있어요? 없어. 아빠가 알아서 할게. 정말 없어요? 진우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입니다. 내가 잘 사는 게 아빠한테 제일 큰 도움이야. 민재를 보내고 진우는 회사로 돌아옵니다. 오후 일정을 소화하지만 머리는 복잡해요. 아들에게 상처를 준 것 같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퇴근 후 집으로 가는 대신 한강변으로 향합니다. 차를 세우고 강변을 걸어요.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쳐 지나갑니다. 물을 바라보며 진우는 생각합니다. 지난 28년이 모두 헛된 건 아니겠죠. 아들도 있고 추억도 있고 함께 쌓아온 것들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끝입니다. 새로 시작해야 해요. 59의 나이에 다시 혼자가 되는 거죠. 두렵지 않다면 거짓말일 거예요. 하지만 이대로 살 수는 없습니다. 배신당한 채로 남은 인생을 보낼 수는 없어요. 진우는 고개를 듭니다. 하늘이 어두워지고 있어요. 별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진우는 걷기 시작해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앞으로요. 다음 주면 모든 게 시작될 겁니다. 법정 싸움, 재산 분할, 새 출발. 힘들겠지만 해낼 수 있어요. 지금까지 버텨왔으니까요. 진우는 차로 돌아옵니다. 시동을 걸고 집으로 향해요. 마지막으로 보내는 밤들이 몇 남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을 준비하는 데 쓸 거예요.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 때
진우는 깊게 숨을 들이쉽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끝내기 위한 시작이죠. 월요일 오전 세훈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진우야, 서류 접수했어. 수요일쯤 송달될 거야. 알겠어요. 그 전에 집 정리하는 게 좋겠어. 송달되면 상황이 복잡해질 수 있으니까. 진우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전화기 너머지만 습관적으로요. 이번 주말에 할게요. 혼자 하기 힘들면 연락해. 도와줄 사람 구해줄게. 괜찮아요. 혼자 할 수 있어요. 전화를 끊고 진우는 달력을 봅니다. 오늘이 12월 2일이에요. 선영이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또 강릉에 간답니다. 그 사이에 모든 걸 끝내야겠죠. 화요일 저녁 선영이 여행 가방을 꺼냅니다. 진우는 서재에서 그 모습을 지켜봐요. 이제는 화도 나지 않습니다. 그냥 텅 빈 느낌만 들어요. 수요일 아침 진우는 회사에 연차를 냅니다. 이번 주 내내 쉴 거예요. 은퇴 전 마지막 휴가죠. 점심쯤 우체부가 옵니다. 법원 등기 우편이에요. 진우는 현관 앞에 놓고 나중에 선영이 보도록 둡니다. 목요일 저녁 선영이 집에 들어섭니다. 얼굴이 창백해요. 손에 노란 봉투를 들고 있죠. 이게 뭐예요? 목소리가 떨립니다. 진우는 소파에 앉은 채 대답해요. 읽어보셨으면 아시잖아요. 이혼 소장이라고요? 상간 책임 소송? 선영의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진우는 침착하게 말을 이어가요. 당신이 한 일에 대한 결과예요. 대화로 풀 수는 없어요? 이렇게까지 해야 해요? 대화는 이미 끝났어요. 당신이 거짓말할 때마다요. 선영은 소파에 주저앉습니다. 봉투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얼굴을 손으로 가려요. 어떻게요? 어떻게 하면 돼요? 변호사를 선임하세요. 그리고 준비하시고요. 돈은 어디서 구해요? 당신도 알잖아요. 다 써버렸다는 거. 진우는 일어섭니다. 그건 제 문제가 아니에요. 너무해요. 정말 너무해요. 진우는 방으로 들어갑니다. 뒤에서 선영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요. 하지만 돌아보지 않습니다. 금요일 아침 선영은 여행 가방을 챙깁니다. 눈이 퉁퉁 부었어요. 밤새 온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가시는군요. 진우가 말하자 선영이 멈춰섭니다. 당신한테 무슨 상관이에요? 이제 남이잖아요. 아직은 아니에요. 하지만 곧 그렇게 되겠죠. 선영은 더 이상 대꾸하지 않고 문을 열어요. 쾅 소리와 함께 문이 닫힙니다. 진우는 창문으로 다가갑니다. 아래 주차장에서 선영이 차에 탑니다. 엔진 소리가 들리고 차가 빠져나가죠. 진우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10시쯤 진우는 본격적으로 짐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서재부터요. 책들을 상자에 담고 서류들을 분류해요. 필요한 것과 버릴 것을 나눕니다. 오후에는 옷장을 정리합니다. 옷들을 꺼내 가방에 넣어요. 30년간 모은 옷들이지만 정작 필요한 건 몇 벌 안 됩니다. 저녁 무렵 거실을 둘러봅니다. 가구들, 액자들, 소품들. 이 모든 게 28년의 흔적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추억이 아니라 짐처럼 느껴집니다. 토요일 아침 일찍 이삿짐 센터에 연락합니다. 오늘 중으로 옮길 수 있어요? 네, 가능합니다. 주소 알려주세요. 진우는 며칠 전 계약한 오피스텔 주소를 알려줍니다. 역 근처 작은 곳이에요. 방 하나, 화장실 하나. 혼자 살기 딱 좋은 크기죠. 오전 10시 이삿짐 기사들이 옵니다. 진우가 표시해둔 짐들을 나르기 시작해요. 상자 15개, 가방 3개. 30년 인생이 이렇게 적은 짐으로 정리됩니다. 이게 다예요? 기사가 묻자 진우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이게 전부예요. 금방 끝나겠네요.
1시간도 안 돼서 모든 짐이 트럭에 실립니다. 진우는 마지막으로 집 안을 둘러봐요. 텅 빈 공간이 낯설게 느껴집니다. 부엌으로 갑니다. 식탁 위에 노란 봉투를 놓아요. 안에는 이혼 소장 사본과 재산 목록, 그리고 짧은 메모가 들어 있습니다. 메모에는 한 줄만 적혀 있어요. 여기까지입니다. 진우는 펜을 놓고 현관으로 향합니다. 신발을 신고 문손잡이를 잡아요.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냥 문을 열고 나가죠. 복도를 걸어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12층에서 1층까지 내려가는 동안 진우는 눈을 감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어요. 오피스텔에 도착하니 오후 2시예요. 기사들이 짐을 날라줍니다. 진우는 상자들을 보며 어디에 둘까 고민해요. 여기 놓으면 될까요? 네, 거기 괜찮아요. 짐을 다 풀고 기사들이 나간 뒤 진우는 혼자 남습니다. 작은 방 안에 상자들이 쌓여 있어요.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옵니다. 진우는 창가에 앉습니다. 밖이 보여요. 사람들이 걷고 차들이 지나가고 일상이 흘러갑니다. 세상은 멈추지 않았어요. 진우만 멈춰 있었던 거죠. 이제는 다시 움직여야 합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요. 일요일 아침 진우는 짐을 풀기 시작합니다. 책을 책장에 꽂고 옷을 옷장에 걸어요. 하나하나 제자리를 찾아주죠. 점심은 근처 식당에서 해결합니다. 혼자 먹는 밥이 외롭지만 익숙해져야 해요. 앞으로 자주 있을 일이니까요. 오후에 민재가 찾아옵니다. 손에 봉지를 들고 있어요. 아빠, 이사 선물이에요. 고마워. 들어와. 민재는 방을 둘러봅니다. 생각보다 괜찮네요. 깨끗하고. 그래. 혼자 살기엔 충분해. 민재가 봉지를 식탁에 놓습니다. 안에 과일과 음료수가 들어있어요. 엄마는 어떠세요? 진우가 묻자 민재는 고개를 젓습니다. 모르겠어요. 연락해도 안 받아요. 곧 연락 올 거야. 시간이 필요할 거야. 아빠는 괜찮으세요? 정말로요? 진우는 아들을 봅니다. 걱정하는 얼굴이 그대로 보여요. 괜찮아. 이게 맞는 선택이야. 후회 안 하세요? 진우는 잠시 생각합니다. 후회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힘들지만 옳은 일을 했어요. 후회는 없어. 다만 아쉬울 뿐이지. 뭐가요? 더 일찍 눈치챘으면 어땠을까? 더 많이 대화했으면 어땠을까? 그런 것들. 민재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아빠 잘못은 아니에요. 알아. 하지만 관계는 혼자 만드는 게 아니잖아. 나도 부족했던 게 있었을 거야. 그래도 엄마가 더 잘못했어요. 진우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입니다. 민재야, 원망은 하되 미워하지 마. 너한테 엄마는 하나뿐이야. 힘들어요, 아빠. 누구 편을 들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편을 들 필요 없어. 그냥 내 인생 살면 돼. 그게 아빠랑 엄마한테 제일 큰 도움이야. 민재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진우는 아들을 껴안아줘요. 오랜만에 안아보는 것 같습니다. 다 괜찮을 거야. 시간이 걸려도 괜찮아질 거야. 민재가 돌아간 뒤 진우는 다시 짐을 풀어요. 저녁 무렵 대부분 정리가 끝납니다. 작은 공간이지만 이제는 집 같아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켭니다. 뉴스가 나와요.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들이죠. 진우는 리모컨을 내려놓고 창밖을 봅니다. 해가 지고 있어요. 하늘이 붉게 물들었다가 점점 어두워집니다.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해요. 진우는 생각합니다. 이제 뭘 해야 할까요? 은퇴까지 3달 남았어요. 그 후엔 무엇을 하며 살아갈까요?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천천히 찾아가면 되니까요.
지금은 쉬는 게 먼저죠. 월요일 아침 진우는 출근 준비를 합니다. 새 집에서 회사로 가는 길이 익숙하지 않아요. 길을 잘못 들기도 하고 신호를 놓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국 도착하죠. 사무실에 들어서니 동료들이 인사합니다. 진우 씨, 이사하셨다면서요? 네, 주말에요. 새 집 어때요? 괜찮아요. 조용하고 좋아요. 더 자세히 묻지 않습니다. 눈치 빠른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을 거예요. 진우가 혼자 이사했다는 걸요. 점심시간에 세훈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진우야, 상대방 변호사 선임했대. 이번 주 안에 답변서 제출할 거래. 어떤 내용일까요? 아마 혐의 부인하거나 재산 분할 비율 다투거나 예상 가능한 수준이야. 그럼 다음 단계는요? 조정 기일이 잡힐 거야. 한 달쯤 후에. 거기서 합의 시도하고 안 되면 본격적인 재판으로 가는 거지. 알겠어요. 진우야, 마음 단단히 먹어. 쉽지 않을 거야. 괜찮아요. 이미 각오했어요. 전화를 끊고 진우는 식당으로 향합니다. 혼자 구석자리에 앉아 밥을 먹어요. 맛은 없지만 먹어야 합니다. 힘을 내려면요. 며칠이 지나고 진우는 새 생활에 적응해 갑니다. 아침에 일어나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해 집으로 와요. 혼자 밥을 먹고 혼자 텔레비전을 보고 혼자 잠듭니다. 외롭지 않냐고 물으면 거짓말일 거예요. 외롭죠. 하지만 견딜만해요. 배신당하며 사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진우는 동네를 산책합니다. 근처에 작은 공원이 있어요. 벤치에 앉아 사람들을 봅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연인들이 걷고 노부부가 손을 잡고 지나갑니다. 평범한 풍경이지만 따뜻해 보여요. 진우는 자신도 언젠가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평화롭게 누군가와 함께 걷는 날이 올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가능성은 있겠죠. 아직 인생이 끝난 건 아니니까요. 해가 지기 시작합니다. 진우는 벤치에서 일어나 집으로 향해요. 걸으면서 생각합니다. 28년의 결혼이 무너졌어요. 아팠고 힘들었고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끝냈어요. 스스로를 지켜냈죠. 이제는 새로 시작할 차례입니다. 59의 나이에 혼자서요.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해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우는 강하니까요. 침묵 속에서 버텨온 사람이니까요. 무너지지 않고 일어선 사람이니까요. 집에 도착해 문을 열 때 진우는 미소를 짓습니다. 작지만 진심 어린 미소예요. 이제 시작이야. 혼잣말입니다. 하지만 확신에 차 있어요. 노란 봉투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작이었어요. 진짜 인생의 시작이요. 진우는 불을 켜고 소파에 앉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보여요. 밤하늘에 총총히 빛나는 별들이요. 진우는 그 별들을 보며 생각합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은 있다는 걸요. 아무리 힘들어도 희망은 있다는 걸요. 그리고 그 희망을 향해 걸어가면 된다는 걸요.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요. 진우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혼자지만 외롭지 않게, 힘들지만 무너지지 않게, 천천히 한 걸음씩 나아가는 인생이요. 노란 봉투가 남긴 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의 시작이요. 그리고 그 여정은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